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칠순에 가까운 이순자 할머니와 한 마리의 떠돌이 개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만난 떠돌이 개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고 목숨을 바쳐 할머니를 지켜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순자 할머니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67이에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년이 흘렀어요. 사연에 따르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원래는 정말 활발한 분이었대요. 남편과 함께 등산도 자주 다니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시고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론 집에만 계셨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의 집안에서는 매일매일 텅 빈 집안의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고 TV를 켜놔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날들. 순자 할머니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영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보다 2살 어린 분인데 여전히 정정해서 등산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언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같이 산에 가자. 영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젊을 때 얼마나 산을 좋아했는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여야 마음이 덜 아플 거야. 처음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제 늙어서 사는 무슨 귀찮아.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계속 설득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안 좋으면 다시 안 가면 되잖아. 결국 순자 할머니는 정말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동네 뒷산은 그리 높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집에만 있던 순자 할머니에게는 꽤 버거웠죠. 10분도 안 걸어 올라갔는데 벌써 헉헉거렸다고 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나. 순자 할머니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그 순간이 싫지 않았대요. 오랜만에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격려하며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우리 옛날에 지리산도 다녀왔잖아. 이 정도야 뭐.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상쾌함을 느꼈다고 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강이 반짝이는 것도 보였죠. 이런 풍경을 혼자 보고 있었구나.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하산하는 길이었어요. 능선을 따라 내려오는데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영자 할머니가 먼저 발견했죠. 저기 뭐지? 개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개였어요. 중간 크기의 흰 개인데 털 사이사이에 갈색 무늬가 섞여 있었죠. 떠돌이인 듯 털이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정말 맑고 반짝였어요. 사람을 발견한 개는 경계심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순자 할머니를 보더니 앞발을 번쩍 들어 올리며 흔드는 거였어요. 마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어머, 이게 참 신기하네. 사람한테 인사를 하네. 영자 할머니가 놀라워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고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터져 나왔대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 어린 웃음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간식으로 가져온 빵을 꺼내서 개에게 주었어요. 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빵을 받아먹더니 다시 앞발을 들어 인사했어요. 참 예의 바른 개네. 이름이 뭘까? 영자 할머니가 말했죠. 이렇게 하얀 게 복덩이 같은데 복돌이라고 부르면 어때? 그렇게 복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복돌이는 할머니들이 하산할 때까지 멀찍이 따라왔어요. 때로는 앞서 가서 길을 안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기도 했죠. 하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복돌이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고 해요.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저녁을 드셨다고 해요. 복돌이 이야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 어떻게 사람한테 인사를 할 줄 아는 거지? 순자 할머니는 복돌이가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얼마나 영리해 보였는지 말하는 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한결 가벼웠다고 해요. 다음 주 영자 할머니가 또 산행을 제안했을 때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가 먼저 언제 갈까? 라고 물었어요. 산에 도착해서 저번에 복돌이를 만났던 곳 근처를 지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복돌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어머, 우리 기다렸던 거야? 이번에도 복돌이는 아빠를 들어 인사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게 간식을 줬고 복돌이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순자 할머니가 산에 갈 때마다 복돌이는 어김없이 나타났거든요. 마치 할머니의 산행 스케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걸을 때 정말 신기한 행동을 보였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면 앞에서 기다려줬고 길이 험할 때는 먼저 가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다른 등산객들이 복돌이를 보고 백구 주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주인은 아니고 그냥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죠.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에게만 특별히 애정을 보였어요. 다른 등산객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이거나 무관심했지만 순자 할머니만 보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복돌이 덕분에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복돌이가 어떨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산행이 없는 날에도 복돌이 생각에 미소를 짓곤 했죠. 산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순자 할머니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체력이 좋아졌죠. 처음에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겨우 올라갔는데 이제는 거의 쉬지 않고도 정상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집에서도 예전보다 밝아졌고 할 일도 생겼어요. 복돌이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산행 계획을 세우고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영자 할머니도 놀라워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밝아진 거 처음 봐. 정말 그 개가 천사 같아. 순자 할머니는 자신에게도 놀라웠어요. 1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복돌이가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와 복돌이의 진짜 인연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와 복돌이의 우정이 깊어진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늦가을이라 아침 공기가 특히 차갑고 상쾌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능선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복돌이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볼까?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날 무릎이 좀 아프다며 평소 코스만 가자고 했어요. 언니, 혼자는 위험해. 우린 아이에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 복돌이가 있잖아.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서 바로 내려올게. 순자 할머니는 결국 혼자 더 높은 곳으로 향했어요.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가 다른 길로 가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있는 쪽과 순자 할머니가 가는 쪽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순자 할머니를 따라갔죠. 더 높은 능선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이어서 산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는 그 풍경에 감탄하며 사진도 찍고 복돌이와 함께 잠시 쉬기도 했어요. 문제는 내려오는 길에서 생겼어요. 전날 밤에 비가 조금 내렸거든요. 낙엽이 젖어서 길이 평소보다 미끄러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돌 하나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 순자 할머니의 비명이 산에 울려 퍼졌어요. 발목이 돌부리에 심하게 꺾이면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곳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영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은 더 아팠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그때였어요. 낯익은 짖음 소리가 들렸어요. 복돌이였어요.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서 낑낑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머니 주변을 빙빙 돌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마치 할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복돌이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복돌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복돌아. 할머니가 복돌이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돌이가 할머니를 한 번 더 돌아보더니 갑자기 산 아래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돌아. 가지 마. 순자 할머니가 불렀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설마 날 버리고 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동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체념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복돌이가 낯선 등산객 한 명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 어르신이 계시네요. 중년 남성이 놀라며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복돌이는 그 남성에게 짖으면 따라오라는 듯 이끌었어요. 마치 따라와, 우리 할머니가 위험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개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계속 짖으면서 이쪽으로 끌고 오더라고요. 혹시 다치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복돌이가 정말로 도움을 구하러 간 거였어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상황을 판단해서 구조 요청을 한 거죠. 그 남성은 등산 경험이 많은 분이었어요.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119에 신고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인대가 늘어난 정도였어요. 이에 3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복돌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진 곳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을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복돌이에게 목숨을 빚진 기분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다. 떠돌이로 두기엔 너무 고마운 존재였고 혼자인 삶에도 다시 온기가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복돌이도 순자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데려온 복돌이는 금세 익숙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침대 옆에 자리를 잡고 할머니가 어디 가든 따라다녔어요. 복돌이가 있으니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년 만에 집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발목이 나을 때까지 할머니는 집에서 쉬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복돌이가 있었거든요. 복돌이는 할머니의 기분을 신기하게 잘 알아챘어요. 할머니가 아프면 조용히 옆에 있어줬고 심심해하면 장난을 쳐서 웃게 만들어줬어요. 집에 온 뒤에도 복돌이는 등산을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회복된 후 다시 산에 가기 시작하면 복돌이는 정말 신나했어요. 그런데 복돌이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산에서 가끔 목줄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거였어요. 간절하게 울고 앞발로 긁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할머니는 자주 풀어주곤 했어요. 나보다 이 산을 더 잘 아는 녀석이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돌이는 산 곳곳을 혼자 뛰어다니다가도 꼭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특별한 곳을 다녀오는 것 같았어요. 돌아올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몰랐지만 사실 복돌이는 그때마다 자신의 가족들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복돌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복돌이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하고 집에서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복돌이 덕분에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활력도 넘쳤어요. 영자 할머니는 언니가 정말 젊어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복돌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떠돌이 시절과는 달리 따뜻한 집에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를 보는 복돌이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던 할머니는 몰랐어요.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복돌이를 집으로 데려온 지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서 원치 않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형편에 맞는 집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괜찮은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복돌이와 함께 지내도 된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집 기분이 너무 음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부터였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듯 지나갔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잠자리에서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주 악몽을 꾸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이상한 건 점점 몸이 더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얼마 전까지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았는데 왜 다시 몸이 이상하지? 이사를 해서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이어졌어요.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서 눈을 뜨면 방 안이 서늘해져 있었어요. 창문은 분명 닫혀 있었는데도 마치 누군가 곁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더 무서운 건 귓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어요. 때로는 누군가 바싹 다가와 속삭이는 듯했어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해서 순자 할머니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이사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면 손목과 팔에 알 수 없는 멍이 생겨 있었거든요. 처음엔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양이 손가락 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세게 잡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지? 내가 자면서 스스로 잡은 건가?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팔에 난 멍을 보며 당황했어요. 멍의 모양이 너무 명확해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했거든요. 점점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어요. 눈을 감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밤이 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섬뜩한 건 복돌이의 행동이었어요. 이전에는 늘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던 복돌이가 어느 날부턴가 집 안 특정 장소를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어요. 구석진 벽 쪽이나 문틈,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냈어요. 때로는 낮게 짖기도 했어요. 복돌아, 뭘 보는 거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순자 할머니가 복돌이가 보는 곳을 따라봐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돌이의 반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떤 날은 복돌이가 순자 할머니 침대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기도 했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순자 할머니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어요. 자신이 느끼던 기묘한 기운을 복돌이 역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밤, 순자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체험을 했어요. 깊은 새벽, 무언가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에 눈을 떴어요. 숨이 막혀 손발이 저려왔는데 몸은 꼼짝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는 낯선 그림자가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순자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귓가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흘렀어요. 네가 여기 살면 안 된다. 떠나라. 순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복돌이가 침대로 뛰어올랐어요. 격렬한 짖음과 함께 복돌이는 방안을 빙글빙글 돌며 사방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공기 자체가 흔들리는 듯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복돌이가 맞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돌이의 몸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히 순자 할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복돌이의 짖음이 울려 퍼지자 순자 할머니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기운도 점점 약해졌어요. 복돌아. 순자 할머니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몸을 바짝 굳히며 계속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복돌이가 자신을 무언가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 상황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복돌이는 밤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듯 짖고 몸을 던져 문을 막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거실 장식장이 흔들리며 유리잔이 떨어졌고 또 다른 날은 벽에 걸린 사진이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손을 떨며 사진을 주워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낮게 낑낑거리며 손등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싸움은 복돌이의 몸을 갉아먹었어요. 며칠 동안 복돌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털은 푸석푸석해졌어요. 낮에는 지쳐 잠들었지만 밤이 되면 다시 눈을 부릅뜨고 집안을 순찰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런 복돌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내가 널 괜히 데려온 게 아닐까. 내가 날 대신해서 싸우고 있잖아. 순자 할머니는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순자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 가장 끔찍한 밤이 찾아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다 또다시 숨이 막혀 눈을 떴어요. 이번엔 집 안가득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 보였어요. 한겨울보다 더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순자 할머니는 절망적으로 몸을 떨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복돌이가 울부짖듯 짖으며 그림자 속으로 몸을 날렸어요. 방 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흔들렸어요. 복돌이는 한참을 싸우듯 뛰어다녔고 짖는 소리는 마치 비명을 찢는 것처럼 처절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만해. 내가 다치잖아. 라고 외쳤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든 것이 고요해졌어요. 방 안의 서늘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그동안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곁을 돌아보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어요. 복돌이가 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거든요.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멈춰져 있었어요. 밤새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운 끝에 결국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것이었어요. 복돌아, 복돌아. 순자 할머니는 오열하며 복돌이를 끌어안았어요. 왜 내가 나 대신, 왜 마지막까지 나만 지켜주고 가는 거니? 뜨거운 눈물이 복돌이의 털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몸은 어제까지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악몽도, 멍도, 압박감도 모두 사라지고 슬픈 평온만이 남아 있었어요. 복돌이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인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집 안의 괴이한 현상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복돌이를 떠나보낸 후 순자 할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복돌이 없는 집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이번엔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전세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복돌이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준 평온함이 깃든 집이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밤에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복돌이가 없는 현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어.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아픈 이별을 또 겪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복돌이만큼 특별한 존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복돌이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꼬리 흔드는 소리가 없고 저녁에 TV를 봐도 옆에 앉아있을 복돌이가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걱정스럽게 순자 할머니를 찾아와서 위로해줬어요. 언니, 복돌이가 언니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켜주고 떠난 것이니까 하늘에서도 행복할 거야.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2달. 슬픔은 점점 그리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복돌이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졌어요. 영자야, 우리 산에 한번 가볼까? 복돌이 생각도 나고, 영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제안을 반가워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복돌이도 그 산을 참 좋아했잖아. 오랜만에 찾은 산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복돌이를 처음 만났던 그 길, 함께 걸었던 그 능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복돌이와 함께 자주 쉬었던 바위에 앉아서 멀리 풍경을 바라봤어요. 복돌아,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바람이 불어와 순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복돌이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산하는 길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와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길가에서 뭔가 작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다친 것 같았고 많이 약해 보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강아지가 복돌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크기도 비슷하고 털색도 똑같은 흰색에 갈색 무늬가 섞여 있었어요. 이상해. 복돌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네. 영자 할머니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신기하다. 복돌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처음엔 그냥 도와주기만 하려고 했어요. 안쓰러운 마음에 순자 할머니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강아지는 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탈수가 심하네요. 치료가 끝나고 강아지가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에서 강아지가 순자 할머니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앞발을 들어 올리는 거였어요. 복돌이만의 독특한 인사 버릇 그대로였어요. 어머, 설마.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 똑같아서 믿기 어려웠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강아지는 이 산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작년쯤엔가 어미 개 한 마리가 새끼들을 낳았다는 등산객들의 목격담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복돌이가 산에서 목줄을 풀어달라고 조를 때마다 어디론가 다녀왔던 것. 그때 자신의 새끼들을 돌보러 갔던 거였어요.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자 할머니를 지켜줬던 것이었죠. 복돌아. 순자 할머니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속삭였어요. 강아지는 순자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지인이면서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몇 달 전 산에서 복돌이가 새끼 여러 마리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그 강아지가 복돌이 새끼 중 하나일 거야. 다른 새끼들은 요즘 보이지 않던데 이 아이만 혼자 남아 있었나 봐.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아이와 함께 살래요. 새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서 다시 복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새 복돌이는 마치 예전 복돌이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예전 복돌이가 좋아했던 자리에 가서 누워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순자 할머니가 슬플 때면 다가와서 손등을 핥아주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해. 성격까지 똑같아. 순자 할머니는 새 복돌이를 보며 감동했어요.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정말 복돌이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새 복돌이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순자 할머니의 집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새 복돌이는 예전 복돌이처럼 순자 할머니보다 앞서가면서 길을 안내했어요. 마치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자 할머니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복돌이가 돌아온 것 같아. 걷는 모습까지 똑같아. 새 복돌이가 온 후로 집안은 완전히 평화로웠어요. 마치 예전 복돌이가 해놓은 보호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순자 할머니는 새 복돌이를 무릎에 올리고 말했어요. 복돌아, 이번엔 우리 정말 끝까지 함께하자.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복돌이는 순자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아빠를 들어 인사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복돌이는 죽음조차 뛰어넘어 자신에게 돌아온 거라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옆에서 복돌이가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순자 할머니와 복돌이의 인연은 그렇게 죽음도 시간도 뛰어넘어 영원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순자 할머니와 복돌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마지막까지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고 특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해요. 첫 번째, 복돌이가 순자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것, 그리고 자신의 새끼를 통해 다시 순자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동물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복돌이가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구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을 읽어주는 옆집 안나였습니다.